코로나19 행정명령 검사에 수십억 원의 막대한 예산과 많은 인력이 투입됐지만 실제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포항에서도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해당 산란계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과 예방적 도태 작업이 실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시가 1가구 1인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지 일주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시민 불편이 잇따르자 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검사소 수도 늘려 혼란은 줄었는데요. 하지만 수십억 원의 막대한 예산과 많은 인력이 투입된 만큼 과연 실제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보건소 앞,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수십 명의 시민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추위 속에 대여섯 시간씩 기다리던 검사 초기에 비해서는 사정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난주 몰려든 인파에 발길을 돌렸다가 다시 검사소를 찾은 시민도 많습니다. 애 먹었어요. 하려고 하다가 며칠 더 있다가만 좀 오다 싶어가지고 지금 오늘 왔어요. 검사소도 늘리고 검사 기간도 나흘 연장했지만 시민들은 준비 안 된 포항시 행정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거 하듯이 홀짝수로 이래 하면 덜난 분비 색깔. 그때 날씨도 추웠는데. 포항시 오천읍과 장기면 등 읍면 지역은 행정명령에서 제외돼 전수검사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시민들은 우려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포항 시민들인데 받으려면 다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뭐 어디는 제외하고 어디는 받는다는 거는 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특히 의료계에서는 1가구 1인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다른 가족의 감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대표로 검사를 하는데 그분이 음성이라고 그 가구가 음성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분 이외에 다른 분이 무증상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 이 때문에 투입하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에 비해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검사를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감염이 될 수, 지금은 괜찮더라도 일회용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료 인력이라든지 비용 시간 대비 좀 얻는 것이 좀 부족할 수 있고. 한편 포항시 의회도 이번 행정명령이 졸속 준비로 논란을 빚었다며 코로나 확산 방지의 긴급성을 이해하지만 사전에 시의회와 시민 공감대도 없이 추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에서도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검역당국은 해당 산란계 농장에 긴급 방역과 예방적 도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청하면의 한 양계 농장에 임시 통제 초소가 설치돼 드나드는 차량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중장비도 동원돼 도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란계 24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 농장에서 지난달 30일 닭 70마리가 폐사해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인 H5형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에 대한 교육과 예방접종을 마친 전문 방역요원 140여 명이 투입돼 질식가스로 닭을 안락사한 뒤 사체를 미생물과 함께 고열해서 분쇄해 퇴비화하는 렌더링 방식으로 도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산채로 땅에 매몰하는 작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경 3km 내에 있는 닭 10만 마리도 예방적 도태 작업을 벌이는 한편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에 대해서는 별도 해제 시까지 이동 제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를 해주시고 새로운 닭을 넣는다든지 또는 사료를 반입을 할 때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준수를 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철새에 의한 전파인지 농장을 드나드는 사료 운반 차량에 의한 감염인지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경주에서도 지난해 12월 25일 6년 만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닭 20만 마리를 도태했습니다. 검역당국은 이번 겨울 들어 우리나라 전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어 농민은 물론 시민들도 철새 도래지 출입을 삼가하는 등 방역 주체가 되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5배나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경북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는 지난달 두바이에서 입국한 구미 거주 여성인데요.
이 여성의 모친도 최근 확진돼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 중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영국에서 처음 출현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브라질, 일본에서도 또 다른 신종 변이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나라마다 입국자 검역이 강화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 국가도 60개국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영국 변이주만 하더라도 전염력과 치명률의 증가가 보고된 바 있으며 이런 가운데 지난달 중순 두바이에서 입국한 구미 거주 여성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에선 첫 번째 변이 바이러스 확진입니다. 이 여성의 60대 어머니도 지난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귀국한 딸로부터 변이 바이러스에 전염됐는지 확인하는 유전체 분석이 진행 중인데 이번 주 중에 결과가 나옵니다. 어머니와 밀접 접촉한 지역 주민 1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현재 자가격리 상태에서 보건당국이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 중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1.5배 이상 강해 한층 강화된 방역 기준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보통 마스크 쓰고 이제 인사하면은 접촉자로 안 잡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하고 접촉했는 사람일 경우에는 마스크 쓰고 인사만 해도 이 사람은 접촉자로 잡아서 이렇게 하는 넓게 잡는다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총 34건으로 영국 변이가 23건으로 가장 많고 남아공 변이가 6건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의 동거 가족이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해외 입국자의 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더 밀착해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 사태의 핵심은 원자력 발전소 안전체계에 구멍이 났다는 사실이며 이와 무관한 사실 왜곡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포럼은 성명을 내고 카이스트 정용훈 교수의 발언을 비판하며 체내 칼륨과 삼중수소의 피폭 메커니즘의 차이를 무시하고 이 둘을 비교해 내부 피폭의 위험성을 축소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원전 안전체계에 구멍이 생긴 것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고를 받은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익명의 제보로 외부에 알려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전국적인 감소 추세와 달리 지난 12월부터 현재까지 시의 누적 확진자 수가 전체 확진자의 71%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목욕탕과 사우나 등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특별 방역 조치도 2주 동안 연장하며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 직계 가족 간 모임도 5명 이상은 금지하되 함께 사는 가족만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 검사 시 무료로 치매 선별 검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기억력과 판단력 등 인지 능력별 대처에 대해 치매 선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 보건소는 치매 안심센터에 사전 예약하면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치매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비가 내렸지만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패딩 대신 가벼운 코트를 입어도 될 만큼 포근했습니다. 아쉽게도 내일은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내일 아침 포항의 기온은 영하 3도, 찬바람의 체감상은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하루 사이 봄과 겨울을 오가는 요즘입니다. 방심하면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내일 따뜻한 옷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포항과 영덕, 울진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3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도 2도에서 3도에 머무르면서 오늘보다 낮 기온도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도 흐리고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2도, 독도 영상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도, 독도 3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3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입춘이 수요일에 조금 풀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다만 목요일 오후에 다시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엔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각급 학교의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라서 2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역의 241곳의 학교 6만 2천여 명에게 무상급식이 이뤄집니다. 올해는 지역 사립유치원의 급식 일수가 공립유치원보다 많고 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앞당겨 시행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76억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진군이 농어촌 버스가 다니지 않는 5개 마을에 수유 응답형 버스와 마을버스 운영을 확대합니다. 수유 응답형 버스는 울진군 기성면을 기점으로 삼산리와 방률리에 하루 6번 다니고 마을버스는 근남면 구산 삼리와 금강송면 왕피리, 전곡리 3개 구간을 운행합니다. 울진군은 앞으로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 지원 확대와 운행 시간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영업점 소상공인들에게 점포당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와 사고가 공개된 점포에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취지로 대상 업소는 100여 곳에 이릅니다. 피해 업소는 지난해 11월까지 정부의 재난대책비가 최대 300만 원 지원됐지만 계속되는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경북 23개 시군 중 경주시가 처음입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 경북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3분의 1가량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경북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2,154채로 전년 같은 기간 6,122채보다 4천여 채 감소했습니다.